이번 방송은요, 그래요. 영어 원서 읽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들을 방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거 알고만 가세요가 아니에요.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우리 12주 동안 10만 단어 읽기 북클럽,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참고로 한 권의 북클럽이 끝날 때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 방송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때마다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는 개별적인 목표를 좀 드리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4권의 책을 읽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4번 읽으면 요거 재미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긴장감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 이번 시작하는 코코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개의 개념을 활용해서 요렇게 3주 동안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한 개념을 3주 동안 적용을 시켜 보셨다면, 그러면 이 코코의 리뷰 방송에서는 자, 다음 책은 이제 소울이 될 건데, 다음 책을 앞으로 3주 동안 읽으시는 동안에는 요런 개념을 추가해서 적용시켜 보세요 라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원서를 읽어 나가실 수 있게 제가 가이드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 앞으로 12주 동안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주의해 주셔야 된다,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릴 테니까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갖고 계시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 3개만, 딱 3개만 골라서 부셔버린 다음에, 그럼 이 고정관념을 제대로 바꿔주려면,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의 공부 학습법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3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 동안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 제가 하는 얘기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들 계시면은 계속해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읽으면 장땡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 여러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한 권을 10번 읽는 거, 이런 것도 반복해서 읽는 거고요. 책을 한 권 삽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영어 원서를 한 권 사면 그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첫 번째 챕터부터 읽어요. 오늘 읽었어요, 첫 번째 챕터.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 그래서 그 다음날 첫 번째 챕터를 또 읽습니다. 근데 왠지 두 번째 이렇게 읽어봤더니 한 번 더 읽으면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일째도 첫 번째 챕터를 또 읽어요. 이런 식의 반복하는 것마저도 저는 지금 여기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사실 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저도 원서 읽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반복해서 읽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그 답변이 되게 비슷해요. 그냥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는 거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들 답변을 하시는데, 자,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 우리에게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히나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읽는 것,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하면 분명히 벼락치기 안 한 것보다는 시험 점수가 올라가요. 그거 제가 압니다. 왜?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인정하건대 대학교 때까지도 이 벼락치기로 시험을 계속 봐온 사람으로서 그 효과를 압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나 벼락치기를 하면 안 한 것보다 시험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만큼이나 벼락치기를 하면 시험이 끝난 그 다음날만 돼도 내가 봤던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반복해서 보면 단기간적으로는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나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요,
반복을 안 한 사람과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퍼센티지를 계산해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영어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학습에 관련된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더 내가 기억하냐? 아니라는 거죠. 벼락치기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거의 안 한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읽기는 함정이 존재해요. 무슨 함정이 존재하냐? 이게 실제로 내가 뭔가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쨌거나 똑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요걸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종종 강조하는 내용인데,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과 그 내용을 정말 내가 마스터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원서 읽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읽어서 이 줄거리에 익숙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대사를 하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 편안함과,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내가 외웠고 이 단어들을 내가 나중에 영작에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구조를 내가 100%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역시나 또 영작에 활용할 수 있는지와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이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을 그냥 이 지문 자체를 더 확실하게 내가 학습했다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 함정은요, 영어 실력이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뭐가 됐든 초보자라는 것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진짜 마스터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적다는 뜻이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초보자라는 거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르고 모르는 많고 많은 모르는 것 중에서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뭘 모르냐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지금 약간 이거 엄청난 라임이었어요. 지금 라임 약간 지금 괜찮았어. 자, 초보자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많고 많은 모르고 모르는 것 중에서 정말로 모르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 metacognition, 우리나라 말로는 상위 인지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내가 진짜로 학습한 것과의 차이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인 분일수록 더 내가 반복해서 읽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단기간에 뭔가를 반복해서 읽는 것은 우리에게 학습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효과가 없는데 이 함정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이 초보자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1순위로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것은 사실 우리 피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이 뭡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전략이 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 별로 소용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단기간에 무언가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 반복을 시간 두고 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 용어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 Spaced out practice라고 불러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단기간에 빠바바바바박 하는 게 아니라 빡! 좀 쉬었다가 빡!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빡!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워딩으로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은, 한 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곧장 다시 챕터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여러 권 읽고 6개월 후에 다시 내가 이 책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식으로 내가 읽었던 것에 다시 노출이 됐을 때 훨씬 더 높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뭐랑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단어 공부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10번, 100번, 1000번이어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반복해서 쓰면서 막 공부한 거 그냥 10번 쓰면서 공부한 친구랑 한 달 기간을 두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 친구는 1000번 쓰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냥 10번 써보고 말았어요. 내일 테스트를 해보면 1000번 쓴 친구가 기억하겠죠. 10번 쓴 친구는 아마 기억 못할 거야. 근데 그때만 공부했어. 그래놓고 공부를 안 한 채 30일이 지난 다음에 자, 그 단어 기억하니? 그러면 1000번 쓴 친구도 그때 가선 결국 기억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왕 1000번 쓸 거면 오늘 100번 쓰고 3일 있다 100번 쓰고 3일 있다 100번 쓰고 그렇게 기간을 두고 반복했을 때 30일째 가서 이 단어 기억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 단어를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뭐든지 그게 문장이 됐든 단어가 됐든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읽는 게 됐든 우리는 단기간에 복습하는 것보다 기간을 두고 spaced out 한 상태로 practice를 연결해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물로서 피부에 와닿게 되냐? 자, 단어 공부는 지금 말씀드렸죠. 오늘 1000번 쓰는 게 아니라 이왕 정말 1000번 쓸 거라면 그리고 1000번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왕 1000번 쓸 거면 오늘 1000번이 아니라 나눠서 반복하면서 해야 되고 단어 공부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또 다른 얘기 할 테니까 먼저 단어 공부는 이 정도로만 얘기해놓고 더 중요하게는요. 자, 제가 다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로 돌아와요.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지금 당장 집착하지 마세요라는 조언으로 이 첫 번째 내용이 사실 정리가 됩니다. 왜 모르는 문장이 지금 당장 나왔을 때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하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드린 거지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지금 당장 100번 본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100kg짜리 아령을 들 수 없는데 그거 노력한다고 오늘 들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00kg짜리 아령 못 들어. 그럼 그거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5kg부터 10kg, 15kg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차근차근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 100kg 들 수 있는 거지. 100kg 지금 내가 100번 노력한다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거기에 지금 당장 반복 지금 내가 여기서 해결하고 갈 거야가 아니라 그냥 적어 놓으세요. 특히나 이제 우리 북클럽을 하니까 그 질문하는 곳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거 너무 좋겠고 그리고 그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서 자, 답이 안 되는 거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것도 골라서 우리가 나중에 리뷰할 때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거란 말이죠. 북클럽 얼마나 들었습니까? 내가 물어볼 때도 있고 자, 물어보시되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지금 당장 여기에 집착하는 거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모르는 게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노트에 spaced out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 한번 봤어요. 내가 이해 안 돼서 적어놨어. 그리고 나서 계속 책 읽다가 또 모르는 문장 나오면 적어놓고 모르는 문장 적어놓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모르는 문장들 뭐가 있었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문장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서 같은 사항만이라도 내 머릿속에다가 계속해서 인풋을 넣어주면 그럼 그것이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무거운 거 들다 보면 여기 군살이 박히듯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머릿속에 군살이 박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꾸준히 해서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그 문장들이 이해되게 됩니다. 원서 읽기. 제가 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것에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매달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지 요 결론을 여태까지 내가 드리지 않았던 방식으로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적어놓고 요걸 꾸준히 보면서 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다른 책에서 다른 맥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런 뜻이구나. 무릎을 탁 치는 그 순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어 원서를 읽어 나가시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10만 단어를 읽을 거잖아요. 참고로 10만 단어 읽는 거 이거 그렇게까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원서 읽기를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내가 하루에 2000단어씩 읽으려면 이거 운동으로 따지자면 근육에 쥐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는데 먼저 집중하세요. 읽는데 집중하시고 모르는 문장은 편하게 그냥 노트만 적어주시고 그 중에서 정말 모르겠는 거는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해야지 영어 원서 읽기를 수학 교재랑 헷갈려서 내가 다 풀고 넘어가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하루에 2000단어 읽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가 그래요. 워딩이 센 거 제가 미연의 사과를 드리지만 이 워딩이 너무나 찰떡이라서 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 닥치고 10만 단어 읽으면
그러면 분명 뭔가 내가 영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실 거라는 거죠. 최소한서도 그게 느껴지는지 우리 함께 겪어보자는 겁니다. 10만 단어를 읽는 게 포인트지 10만 단어 읽는 동안 모르는 문장 없게끔 하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퀄리티보다 양으로 먼저 승부한다는 느낌으로서 쭉쭉 읽어 나가시는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제 말을 듣고 편해지셨다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2000단어씩 읽어 내려가면 돼. 모르는 문장 몇 개씩만 적어 놓으면 돼. 그리고 그거 그냥 중간중간 한 번씩 와서 돌아보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제 첫 번째 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 읽으면서 갖게 되시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 또 얘기를 해볼 텐데 그게 뭐냐면 단어 그거 외우는 거지. 답이 없어. 단어 그거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단어를 안 외우고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외우는 것이 답이다 라는 말 100%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얘는 50점짜리 답입니다. 외우는 거 진짜 중요하죠. 암기라는 것은 모든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암기가 답이 아니다. 21세기 인재를 위해서는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꼰대 마인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창의력이라는 것도 내가 기존 지식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창의력이 나오는 거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창의력이라는 것을 내 어떤 분야에서 발휘하려면 최소한서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숙련도와 지식이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거 창의력이 아니라 보통 헛소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습 요소에서도 암기라는 것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것, 즉 무언가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운 거를 까먹지 않는 거예요. 워낙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되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거, 읽은 거 이런 것들 70% 정도는요. 굉장히 빠르게 잊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망각의 곡선이란 걸 이렇게 그려보면 70% 정도는요 거의 24시간 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30% 정도는 또 천천히 사라진대요. 망각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뭘 빨리 잊어버리고 뭘 천천히 잊어버릴지를 사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정도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니요. 그 망각을 방해해줘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잊지 않게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복을 하되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되겠는데 근데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활용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정보를 흡수한다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면 그거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활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나 뭔가를 암기할 때부터 활용까지 염두해둬야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망각을 방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어렵네요. 망각을 방해한다 막 이런 말들이 좀 어렵긴 한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암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암기보다 중요한 것은 까먹지 않는 것이고 그럼 까먹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냐? 배울 때부터, 암기할 때부터 활용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게 활용이 돼야지 그걸 내가 제대로 배웠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만 한다는 것은 실제 암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데다가 나중에 활용할 때는 활용 연습은 또 활용대로 해야 되는 두 번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시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냐면요. retrieval practice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retrieval이라는 게 가져오는 겁니다. 요걸 또 우리나라 말로는 인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출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하나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ATM 가가지고 돈 뽑는 거. 근데 그게 너무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암기라는 것은 ATM 기기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들어간 정보가 우리가 필요할 때 빡빡빡빡 나와줘야 되거든요.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암기할 때부터 꺼내는 것까지 함께 연습해줘야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나고 까먹는 것도 훨씬 더 천천히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암기를 함과 동시에 인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되 요거를 기간 간격을 두고 훈련을 하죠.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특히나 단어 학습이 더더군다나 그러한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retrieval, 가지고 오는 거, 공부한 거를 인출하는 거. 아니 그래, 돈은 카드 넣고서는 비밀번호 하면은 ATM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공부한 거를 인출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약간 특이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여기서 자, 방송 끄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갑자기 시험 얘기가 왜 나와 하고서는 지금 나가시는 분들, 아니 좀만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 보기는 평가를 위한 시험 보기가 아니에요. 학습의 방법의 한 종류로서 시험을,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워낙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게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이 되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수는 60점 맞았고 영희는 80점 맞았네, 영희가 더 열심히 공부했네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retrieval, 인출을 연습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평가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30점을 맞아도 좋고 40점을 맞아도 좋으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학습 효과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줍니다. 실제로 그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언가를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넣었던 정보를 한번 꺼내보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것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진짜 오해가 되면 엄마표 영어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영서당 쌤이 시험 보는 거 좋다 그랬어, 오늘 10단어 외웠어, 10단어 다 맞을 때까지 시험 볼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자, 오늘 10단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 10단어에 대해서 그냥 오늘 내가 뭘 공부했지 한번 돌아보되, 내가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썼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단어장에서 봤었어요? 그럼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다시 보잖아요. love라는 단어를 다시 검색해서 돌아보잖아요. 그건 앞에서 말했죠.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는 거 말고 내가 오늘 공부한 단어를 다시 한번 리스트로만 적어 놓은 다음에, love 적어 놓은 다음에 사전을 찾아볼 수 있고 단어장을 볼 수 있지. 근데 그 전에 지난주까지 제가 얘기했던 걸로 말하자면은 CPU를 한번 가동시켜줘야 되는 거죠. love란 단어가 무슨 뜻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love란 단어가 쓰였던 문장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love란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었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retrieval practice, 인출하는 연습, 시험이라는 개념에는 100% 적용이 되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합니까?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내가 머릿속에 한번 넣었던 정보를 가져와주는 연습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높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지금 여기서 말한 시험 보기는 평가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인출을 위한 연습으로서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을 시험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내 학습 효과가 올라가니 이것을 활용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자, 단어 공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모르는 문장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따로 적어 놓으셔도 좋고 하루에 3문장 정도 적어 놓으면 충분히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단어는 몇 단어 정도 공부할까요? 지금까지 영어 원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 오셨는지, 즉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숙련도가 어느 정도이신지, 그리고 덧붙여서 일반적인 그 영어 실력 자체가 얼마나 또 좋으신지에 따라서 하루 안에 우리가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단어의 양이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3단어 정도가 적정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10단어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와는 또 별개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은 분명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되게 무식하게 하루에 5단어 정해놓고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만 걸어내자면, 자, 두 가지만 걸게요. 첫 번째, 미니멈 3단어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세 단어를 빠바바바바바박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세 단어를 다 1000번씩 써보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세 단어를요 10일의 간격을 두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10번을 반복하는 거죠. 오늘 love란 단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써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그냥 공중에다 씁니다. 스펠링 같은 거 공중에다 쓰고요. 그냥 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그럼 적어 놓을 거잖아요. love. 뜻 같은 거 적지 마시고 뜻은요 찾으면 돼요. 사전에서 love 적으면 이만큼 뜻 1초면 나오는 거 그 뜻을 여기다 적을 필요 없어. 내가 어떤 단어를 공부했다만 그냥 love만 적으시면 돼요. love, hope, 뭐 chair 이 세 단어 내가 적었어. 그러면 자자 세 단어를 미니멈 기준으로 하시되 요거를 10일에 걸쳐서 공부를 반복해서 할 건데 자 요렇게 리스트만 적으셨죠. 여기다 두 번째 조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세 번째 조건인 것 같긴 한데 자 두 번째 조건 뭐냐면 내가 적어놨잖아요. 오전에 했으면 하루 생활하시면 되고 잠자기 전에 약간 하셨다면 뭐 이빨 닦고 오세요. 뭔가 1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약간 텀을 둔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적어놨던 단어 보면서 이 단어 무슨 뜻이었지? 한 번만 인출 연습해주세요. love란 단어가 무슨 뜻이었더라? 희망하다란 뜻이었나? 만약에 당장 생각이 안 나면 생각 안 나 하고 곧장 보면 안 돼요. 그 CPU가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 단어가 쓰인 문장 다시 돌아가서 그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Jane loved James라는 뭐 문장이었어. 그러면은 희망하다면은 여기서 맥락이 안 맞네. 그럼 이게 맥락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인출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간 정보가 생각이 안 나도 좋으니까 떠올리기 위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얼마나 해야 되나요? 5초 10초만 하면 돼요. 그 대신에 틀려도 됩니다.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사전을 찾아보시든 요 단어장을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일 목요일 세 단어 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북클럽에서 출석하려면 내가 세 단어씩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단어인 거예요. 자, 세 단어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금요일 밤에는 내가 retrieval 해야 되는 단어가 6단어가 되겠죠. 자기 전에 love로 시작하는 거예요. love 무슨 뜻이었지? 그래 이런 뜻이었지. 그리고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10일째가 되는 날에는 love를 시작으로 내가 오늘 retrieval practice를 해야 되는 단어가 무려 30단어가 됩니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11일째가 되면 사실 11일째 되기 전에 10일째 되면요 love란 단어를 보면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retrieval 연습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했던 그 문장이 떠오를 거예요. 뜻은 당연하고 그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어 보내줘도 돼요. 잘 가. 10일 동안 즐거웠어 하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마다 새롭게 느는 단어는 3단어인데 내가 retrieval practice를 해야 되는 단어는 매일마다 30단어예요. 절대로 양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요거 생각해서 하루의 단어 양을 정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5단어씩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retrieval practice를 해야 되는 게 50단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요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영어 원서 읽기 관련해서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즉 실력 향상이고 그런 맥락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와야 즉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으면 이거 네가 잘못 읽은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빵빵빵빵 피드백이 와야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늘지. 이거 뭐 내 혼자 북클럽 하면서 그래 물어보는 거 물어볼 수 있다 쳐. 근데 그 물어보는 거 누가 언제 답할지도 모르고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학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되게 의외죠. 이것도 아니에요. 즉각적인 피드백은 의외로 학습 효과가 높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역효과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즉각적 피드백은요 은근히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냐면 보니까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구라든지 골프라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스포츠, 운동을 배울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학습 효과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적당히 시행착오를 다 겪은 후에 그리고 나서 피드백이 들어가는 것이
기술 습득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 자, 즉각적인 피드백이 뭔가 온다는 거.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다시 잡아준다는 거.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받쳐준다는 거. 조금 은유적으로 풀자면 그게 뭐냐면은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 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보조바퀴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보조바퀴는 자전거 타는 거다.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즉각적인 피드백이 계속 온다는 거, 즉 보조바퀴를 계속 탄다는 건요, 사실 그 상황에,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된다는 걸 뜻해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누군가가 내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주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 부족한 것 자체를 내가 내 스스로 채우지 못한다는 결과로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보조바퀴를요, 아무리 타도요, 두발 자전거 탈 때는 두발 자전거 타는 거 그냥 넘어지면서 배워야 돼요. 보조바퀴를 10년을 탄다 그래도 상관없어. 보조바퀴 떼는 순간 내가 처음 두발 자전거 타는 거면요, 100%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옆에서 뭔가 계속 피드백이 오는 거, 내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피드백이 들어오면요, 그거 보조바퀴 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피드백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러면은 있었을 피드백을 내가 감안해서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할 거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놔야, 그래야 원포인트 레슨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는 바꿀 수라도 있지, 처음부터 내가 겪어보지 않은 시행착오를 누가 미리 가르쳐준다 그래서, 또는 즉각 그때마다 수정해준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몸속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서 내가 낑낑거리면서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뭐 이렇게 읽어보면서 마음도 상하면서, 근데 이게 느는 게 맞아? 요 학습 방법이 오히려 심적으로는 힘들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이 문장이고 저거 저 문장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주고, 내가 뭔가 잘못 해석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다시 해보자 라고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목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틀렸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을 때 언제나 내가 곧장 피드백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 즉 누군가가 나에게 뭐가 틀렸는지 말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시행착오를 겪을 거 다 겪고 그리고 나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 들어오는 피드백, 지연된 피드백, 영어로는 delayed feedback이라고 해요. 요게 우리에게 더 좋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책을 읽어 내려감에 있어서 제대로 읽은 게 맞을까? 잘못 읽을 건 아닐까? 그것에 걱정하기보다는 잘못 읽으면 잘못 읽은 대로, 이 단어를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 잘못 기억한 대로 시행착오 겪는 것도 내 학습의 일부분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모르는 문장 나오면 하나씩 그냥 적어 내려가는 거고, 그 와중에 내가 하루에 3단어씩 새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읽는 와중에는 내가 내용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서 읽기의 실질적인 학습 효과가 꼽히는 순간은 언제냐? 내가 내용에 완전히 몰입이 됐을 때예요. 과제고 뭐고 잘 모르겠고 그냥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다음 페이지 피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언제나 학습 효과가 가장 높거든요. 그럼 그때 그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걸 잘 읽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단어 제대로 해석한 게 맞나? 걱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번 방송의 어떤 그 통일된 쭉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기로 한 단어 수 읽어내는 게 첫 번째고, 그 중에 모르는 단어 3개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처음 내가 본 또는 재밌는 또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단어들 3개 정도 적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근데 막 뜻 적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런 단어를 공부했어 라고 리스트만 적어 놓은 다음에 자기 전에 그날 하루하루 매일마다 어쨌거나 반복하면서 간단한 테스트, 러브 뜻이 뭐였지? 호프 뜻이 뭐였지? 아, 이 단어가 쓰였던 문장 뭐였지? 다시 한번 보는 정도. 기억나나 안 나나?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몰라도 돼요. 맞추라는 게 아니라 꺼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요 느낌으로 앞으로 3주 동안 책을 읽으시면 아, 원서 읽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 확실히 잡으실 수 있고, 빠른 분들은 사실 이 단어만 해도 2만 단어가 넘거든요. 이 책만 해도 2만 단어가 넘어요. 2만 단어 딱 읽는 순간 아, 뭔지 감이 와요. 느낌이 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주는 요 3개 개념만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북클럽, 이번 책은 이 3개의 개념만 유념하시면서 북클럽 진행해 주시면 돼요. 3주 후에 이 코코 리뷰하면서 코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문장 쫙 한번 올려주실 거고, 그럼 그거 저희 운영자인 분들이 골라서 8문장에서 10문장 정도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한 다음에 자, 다음 책에서는 2단 기어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3개를 접목시키면서 원서 읽기 익숙해지셨나요? 그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학습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다음 단계를 또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 4단계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1단계예요.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4단계 올라가 볼 거예요. 한글 번역은 볼 필요 없는 걸까요? 한글 번역은 필요한 분들 보세요. 필요한 분들 보세요. 그렇게 가볍게만 정리해 놓고 갈게요. 필요한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봐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고, 안 볼 수 있다면 안 보는 게 더 좋죠. 근데 영어 지문만 보고는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십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 번역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얘네들 난이도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에요. 챕터북보다는 확실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글 번역은 요 CD 파일로 있거든요. 한글 번역 본까지 있으니까 그것들 적절히 참고해 나가시면서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2만 단어 넘게 3주 동안 읽어만 내세요. 읽어만 내시면 돼요. 1단계 우리 먼저 살아만 남아 보자고요.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한글본을 해석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읽어만 주시면 먼저 1단계 기어는 성공인 거예요. 오디오북 활용해도 되나요? 오디오북 활용도 할 겁니다. 오디오북 활용은 3단 기어 정도에서 나와요. 오디오북 활용은 3단 기어 정도에서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 이거는 이번 북클럽에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가 2,000단어 읽었잖아요. 2,000단어 읽은 분량, 그 분량 오디오북 틀어놓고 눈으로 그냥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눈으로 따라 읽는 거 시간 되시면 한 2-3번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좋아요. 그거보다 더 하는 건 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읽은 거 눈으로 그냥 내가 천천히 찾으면서 읽었죠? 오디오북 틀어놓고 눈으로 오디오북 소리에 맞춰서 따라 읽으시는 거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 3단 기어 정도 돼요. 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는 안 하셔도 돼요. 3단 정도다. 우리는 지금 1단 먼저 살아남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